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30강 한자검정 준 3급입니다. 괴할 괴, 중국 발음으로는 꽈이로 되어 있죠. 마음심과 음을 나타내는 힘써 박갈 골, 골자도 리을 받침이지만은 중국 발음으로는 쿠로 발음됐죠. 로 이루어져 본뜻은 괴적다이다 혹은 이상하다이다. 괴할 괴는 괴할 괴의 속자이다. 이슬제가 들어간 것은 속자이다. 괴할 괴, 괴하다, 이상하다 이런 뜻이죠. 괴할 괴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괴물, 괴한 물건이 괴물. 또 괴의, 그다음 기괴. 그렇게 괴할 괴자로 쓰이죠. 논에 나오는 괴력난신, 괴력난신을 멀리했단다. 괴이하고 힘을 쓰고 어지럽히고 귀신 같은 이런. 다음 무너질 괴, 화이로 발음됐죠. 흑토와 음을 나타내는 품을회로 구성된 형식자이다. 고대 건축물은 주로 흙으로 지어지므로 흑토로 구성되어 본뜻은 건축물이 파괴됨을 표현했다. 고대의 괴와 괴는 음이 같아도 뜻은 다른 자인데 현재는 간체자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요 글자 품을회자를 안일불자로 넣었죠. 흑토와 품을회. 품을회자는 뭐를 품고 있어요? 오더이가 벌려져 있고 그 안에 물건이 들어가 있죠. 몸으로 옷으로 감싸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마음심이 들어가면은 품을회자의 벌레자가 되는 거죠. 무너질 괴.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겠어요? 흙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나온 글자가 뭡니까? 붕괴하다, 괴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무너질 괴. 괴할 괴는 마음심과 힘써 박갈 골에서 음을 빌린 형자로 마음으로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무너질 괴는 흑토와 품을회로 구성되어서 흙이 무너진다 이런 뜻이죠. 다음 볼까요? 비교할 교. 수레를 뜻하는 수레거와 음을 나타내는 사길교로 구성된 형식자이다. 본뜻은 인력거의 보관용 상자 양쪽 옆판 위의 횡목이다. 가로 걸쳐진 나무다 말이죠. 4대부 이상이 타는 수레로 교의 위에 장식한 굽은 갈고리 모양에서 비교하다, 견주다의 뜻으로 파생되었다. 사길교에서 음을 빌린 형식자다. 비교하긴 뭘 비교할까요? 수레를 비교하겠죠. 수레가 누가 좋으냐, 누가 멋있느냐 이렇게 비교하겠죠. 그래서 비교할 교. 요 사교일교로 구성된 글자가 앞에 나무목이 들어가면 학교교가 되죠. 학교에서는 친구 사귀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비교할 교는 수레를 비교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교할 교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비교라는 뜻이 있을 것이고, 견주다, 교기장단, 그 길고 짧음을 비교한다 할 때 비교할 교를 쓰죠. 다음 공교할 교, 차오 이런 되죠. 정밀함과 기술을 뜻하는 장인공과 공구죠. 음을 나타내는 숨내쉴 고로 이루어진 형식자이다. 본뜻은 정교하다, 재능이 뛰어나다이다. 왜? 장인공이 들어갔으니까 아주 손재주가 뛰어난 걸 뜻하겠죠. 공교로 구성된 단어 뭐 있을까요? 교묘하다, 공교하다. 그다음 논의에 대한 교원영색. 말을 아주 간드러지게 잘하고 낯빛을 생긋생긋하게 웃는 사람. 그때 공교할 교자를 쓰죠. 비교할 교는 수레거와 사교일교에서 음을 빌린 형식자. 수레를 비교한다. 공교할 교는 장인공과 숨내쉴 고에서 음을 빌린 형식자. 재주가, 손재주가 있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죠. 장인공이 들어가서. 다음 볼까요? 잡을 구, 주로 발음되어 있죠.
손의 모양인 손수와 음을 나타내는 글귀구로 구성되어 본래의 뜻은 구류, 구금인데 잡다의 뜻으로 차용된 것이다. 구류는 잡아서 머무르게 하는 거죠. 구금도 잡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두는 것이죠. 예. 잡을 구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구금, 그죠? 구류, 또 구속, 잡아두는 곳, 구치소 이런 것이죠. 예. 글기구에서 손수가 들어가서 잡을구가 되었다. 예. 자, 오렐구, 주, 예. 원래는 뜸구의 고자이다. 자행은 누워있는 사람의 등에 쭉 뜸을 뜨면서 병을 치료하는 모습이다. 후에 와서 오렐구자는 대부분 시간이 장과다는 뜻으로 가차되었다. 이 뜸구자도 재밌는 게 불을 오래도록 쐬는 것이 뜸이죠. 예. 오렐구. 오렐구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영구하다, 장구하다. 예. 구의경지 논에 오래도록 공경할지어다. 구의경지 이런 뜻이 있죠. 오렐구. 잡을구는 손수와 글기구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 손으로 잡는다. 오렐구는 뜸구의 고자, 누워있는 사람의 뜸을 오랫도록 뜨는 모습을 나타내는 형식, 획을 나타내는 지사자죠. 예. 다음 볼까요? 국하국. 마찬가지로 기역 받침이 중국 발음 없어서 주로 발음됐죠. 주.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움킬국. 국도 주로 발음됐죠. 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뜻은 식물 이름으로 국화를 통치한다. 이로 보아 국화는 손으로 움켜진 형상의 한 덩이 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요게 쌀포 안에 있는 쌀미가 된 건 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쥔 모습이다. 주먹을 쥔 모습에 불초가 들어가서 국화국이 되다. 그럼 국화는 뭐야? 주먹을 모아서 지은 모양의 꽃덩이돼요. 그래서 참 잘 만들어진 글자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국화국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국화가 있고 또 누런 국화, 황국.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국월 하면 뭐 국화 피는 달이라서 9월의 다른 이름으로 국월이라고도 합니다. 국화국. 예. 국화국은 움켜질 국이역에 국화꽃 모양이기 때문에 보리맥을 하면은 누룩국자가 되죠. 술을 담아서. 예. 활궁, 붉은 글자 부수자죠. 활궁, 활 모양을. 갑골문의 자형은 활의 모양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건문에 와서는 시위, 즉 활줄이 생략되었다. 튕기는 줄이 없어져 붙죠. 후에 와서 그 모양이 점차 변하여 현재처럼 됨으로써 더 이상 자형에서 활의 모양을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활의 휘어진 나무만 나오고 활의 시위는 활줄은 없어 사라졌죠. 그 의미가 확장되어 활처럼 굽어 있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절할 때 허리를 굽히는 것을 국궁이라 하죠. 몸을 굽힌다 해서. 활궁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활 쏘는 사람, 궁수. 활 쏘는 제주, 궁술. 아주 굳센 활, 강궁. 활 이름, 명궁, 유명한 활, 명궁. 그죠? 사람 이름으로 궁예, 후고려를 건국한 왕 이름이 궁예죠. 예. 자, 국화국은 풀초와 엉켜질 국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그런데 주먹 모양으로 엉켜진 모양의 꽃을 가진 것이 국화다.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활궁은 활의 모양을 본뜬 사행자다. 원래는 활 줄까지 있었는데 줄이 생략되어서 사라졌다. 그죠? 활궁. 자, 오늘 배운 내용 볼까요? 뭡니까? 마음심과 힘써 바깔 고래서 음을 빌린 형성자. 괴이할 괴자죠. 마음으로 괴이하다 이 뜻이죠. 예. 그 다음에 흑토와 품을회에서 품을회로 구성된 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무너질 괴자죠. 회가 괴로 되는 것은 히읗과 기역 발음이 통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품을회에서 흑토가 돼서 무너질 괴가 됩니다. 뭐가 무너져요? 흙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수레거와 사길교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수레의 모양을 비교한다. 비교할 교자죠. 다음 장인공과 제주를 뜻하는 장인공과 음을 나타내는 숨내실고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제주교에서 제주가 공교할 교. 제주가 있다는 뜻이죠. 다음 손수와 걸기구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손으로 잡는다. 잡을 구. 다음은 이게 뜸구자에서 나왔죠. 오래도록 뜸을 들이는 핵을 들어가서 지사자죠. 오렐구. 다음 불초와 움켜질 국. 손으로 움켜진 모양의 국화국이다. 그 다음에 활의 휘어진 모습을 본뜬 상형자. 활궁.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괴할 괴. 무너질 괴. 비교할 교. 공교할 교. 잡을 구. 어렐 구. 국화국. 활궁.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괴할 괴는 힘써 바깔 골. 무너질 괴는 품을 회. 비교할 교는 사길 교. 공교할 교는 숨내실 고. 잡을 구는 글기구. 국화국은 움켜질 국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